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해 결혼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란 사연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로 55세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하신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때 당시는 보통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다는데 아버지와 엄마는 연애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 방앗간집 딸이었던 저희 엄마를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눈여겨보면서 좋아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동갑이셨는데 아버지 쪽 집안은 그쪽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3층 양옥집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고모들이 두 분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인 아버지를 귀히 여기셨대요. 아버지가 엄마를 고등학교 때부터 쫓아다니다시피 했고 두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적극적인 대시 공세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엄마는 대학은 포기하고 방앗간 일을 돕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재수하는 입장이라 이성교제는 꿈도 못 꾸는 처지라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르게 엄마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전형적인 부잣집 아들처럼 생겨서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적극적인 구애에 많이 설레었었다네요. 엄마는 중학생일 때부터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꽤 있을 정도로 예뻤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는 또 떨어져서 지긋지긋한 재수를 하기 싫다시고 그 지역 공립대학에 입학하셨대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으셨던 아버지는 그 대학에도 운 좋게 천만다행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엄마와의 이성교제가 시작되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아시게 되었대요.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귀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방앗간집 딸이고 대학도 가지 못했다고 하면 사귀지 말라고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언급결에 거짓말을 했대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고 방앗간집 딸이란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 집안인 것 같다고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집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사니까 교육자 집안이나 공무원 집안이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가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셨답니다. 아들이 군에 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보살펴 주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러시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셨대요. 아버지는 차일피일 미루며 엄마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꺼려 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의 단아한 외모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냐고 물어서 사실 그대로 방앗간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낯빛이 바뀌셨고 대학교 학과며 졸업한 후에 진로를 물으셔서 대학은 진학하지 않았노라고 했더니 대단히 실망스러워 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추궁하듯이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이것저것을 자세하게 물으시는데 태도가 덜 변하셔서 매우 주눅이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서 각오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아버지는 엄마를 앞에 두고 군대 제대 후에 학교 졸업하면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결혼 생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꺼내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엄마와 결혼할 거라고 선언해서 매우 놀랐었다네요. 그때 엄마는 고졸인 것과 방앗간집 딸이란 사실이 매우 불만스러워 하시는 걸 보고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헤어져 주는 것이 예의 있는 것 같다며 아버지와 만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연락도 끊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이게 모두 다 두 분 탓이다 라면서 군대에 입대도 하지 않겠으며 행에 끌려가더라도 탈영하겠다고 철없이 때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할머니가 방앗간으로 엄마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만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엄마가 이미 헤어졌으니 다시 만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 순진한 애를 홀려놓고 군대 가는 애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 하며 화를 내더래요. 하필 예민한 시기에 딱 맞춰서 헤어지자고 하냐는 거였대요. 느닷없이 찾아온 딸의 남자친구 엄마란 사람이 들이닥쳐서 딸에게 화를 내면서 만나네 마네 하자 외할머니가 할머니에게 당장 가시라고 쫓아냈답니다. 그렇게 해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엄마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간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헤어지길 잘했다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냐오냐 하며 키우셨는지 엄마 때문에 군대 입대하고 싶지 않다며 땡깡을 부리면서 엄마랑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알라면서 때를 쓰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결혼을 반승낙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고 마지못해 승낙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끝까지 엄마는 만나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군대에서 엄마에게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서 차츰 마음이 누그러졌었다네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제대하고 나서 졸업한 뒤에 지방에 있는 시청에 근무하게 되었고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기 시작했고 학위도 취득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고졸인 며느리로만 생각하셨다네요. 그러시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마음에 안 드신 것처럼 말씀하시곤 했다고 했어요. 엄마 결혼할 때 예단부터 해서 살림살이 혼수까지 적게 해왔다고 두고두고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없는 집에 장가를 보냈다고 엄마 있는 앞에서 한탄을 하기까지 했다네요. 그런 시부모를 보면서 어린 두 시누이들도 옳기를 함부로 하면서 맞짱을 뜨더라네요. 처음엔 아버지도 엄마 편을 많이 들어주기도 했었는데 모든 경제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받다 보니 아버지도 엄마한테 부모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아보자고만 하더래요. 물론 남들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엄마를 향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천대와 멸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시부모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아서 매일같이 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간섭하고 시도 때도 없이 두 시누이들이나 시부모님이 찾아오곤 했다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가 사준 아들네 집이라며 언제고 맘대로 찾아오시곤 했었고 두 시누이들은 오빠 집이라며 내키는 대로 들락거리는데 싫은 표정이라도 할라치면 대놓고 할머니한테 일러서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일정 연수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퇴근해서 돌아온 아버지에게도 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과의 갈등이 있어서 방관하더니 귀찮아하기까지 하면서 더 이상 엄마 편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장시간 전화 붙들고 맨날 하는 소리가 멍청한 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 말을 하시는데 그런 소리가 더 이상 지겹다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듣지 않게 할 수 없냐며 화풀이식으로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돈 뭉치 던져주고 말더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두 시누이들이 합세해서 엄마를 벌레 보듯 업신 여기는데
이젠 남편까지 그러니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답니다. 그 일로 다투는 일도 많았는데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참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랬다네요. 옛말에 여자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집이 시끄럽다더니 절대 틀린 말이 아니야. 라면서 제발 좀 조용히 살자면서 시댁에 대한 불만 자체를 갖지 말라면서 쥐죽은 듯이 엎드려 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버지랑 싸우는 날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는데 내가 마누라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운 거야. 이제부턴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야겠어 하면서 무조건 때렸다고 해요. 어느 날은 심하게 때려놓고 보니 자기도 기가 막혔는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마누라 교육 잘 시키라 해서 신나게 두들겨 패줬어. 이젠 됐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패주고 교육 잘 시켰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끊더랍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 헛웃음을 지으며 망구탱이 잘했다고 한다. 허허. 네 계속 때리란다. 넌 다시는 이렇게 나한테 맞지 않으려면 우리 집 식구들 얘기 절대 나한테 꺼내지 마라. 알았어? 라고 하더라네요. 그렇게 때린 날은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괜시리 안 하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반차 쓰고 들어오기도 해서 그런 날은 엄마는 밖에 나가 있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답니다. 이혼은 당장 못하더라도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얼굴은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다고 했어요. 이혼을 수십 번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해서 딸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혼해주지도 않을 게 뻔하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아버지에게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었고 최대한 싸우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조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당시의 여자에겐 이혼이란 인생의 낙인 찍히는 것과 같은 거여서 함부로 이혼하기도 용기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딸이 있어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그렇듯 사방 벽면이 막힌 듯이 답답하고 억눌리며 살고 있었는데 첫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 태령이더래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압박을 주시는데 둘째도 딸이자 무척 실망해 하시더랍니다. 할머니는 손주복도 없다시며 대놓고 실망해 하셨고 곧바로 셋째를 가지라는 말에 엄마가 셋째는 갖지 않겠다고 하니까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냐고 할머니가 소리 지르더랍니다. 밖에서 나오든 안 오든 다 귀찮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부잣집에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둘째 낳고 누워있는 산모한테 아들 타령하는 할머니를 보고서 몹시 마음이 상하셔서 속상할까봐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땡상납을 받는지 어쩐지 매일 밤늦도록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엄마에게 함부로 막 대했다네요. 엄마를 비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정서적 학대도 점점 심해졌다고 했어요. 엄마는 최대한 무신경과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었고 딸인 제가 다 클 때까지만 참아보자고 작정하셨다네요. 저는 엄마에게 더 늦기 전에 결혼을 권해드렸어요. 딸인 제가 이제 다 커서 결혼도 했으니 용기를 갖고 이젠 엄마의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존감을 되찾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실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별거를 하고 싶다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조정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법률상 혼인은 유지하되 별거 상태를 유지한다. 둘째, 서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짓지 않는다. 셋째,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서로 가족 행사에 부부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서로 재산상의 빚을 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정안의 예시는 최근 이혼 소송 중에 실제 조정안을 내놓았던 예시 한 부분인데, 저도 엄마한테 이런 방법으로 결혼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법률혼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보험금 등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 순위도 인정받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라도 자존감 있고 존재감 있는 새로운 엄마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이혼이 끊어진다면 결혼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꼭 권장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참고 산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에 이런 방법들로 해서 어느 한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결혼이 그 대안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이나 이혼하셨던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 생각들을 댓글로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